구독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라서 제가 특별히 테슬라의 스페셜 동영상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앨런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을 가장 빛낸 미국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고요. FSD 베타 10.8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사이버트럭 시트를 특허가 획득을 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22년 3월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에 상당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편은요, 미국 21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각 기업들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올해 어떤 기업들이 좋았고 어떤 기업들이 안 좋았는지, 어떤 기업들이 뜨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저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 헬스케어 영역이 역시 좋았습니다. 화이자도 한 60% 가까이 올랐고, 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모더나였습니다. 모더나 거의 140% 정도 올랐어요. 역시 그 코로나와 아주 직결된 주식들이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이 두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아주 크게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다 좋았죠. 다 밝은 이렇게 연두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로 제기해야 될 것은 올해 그래도 자 유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좋았습니다. 뭐 엑슨모빌도 거의 50% 가까이 오르는 모습,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 부동산 관련된 리츠 기업들도 뭐 한 5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주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는 빅테크 기업 세 개 기업이 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있습니다. 자, 애플이 가장 좀 떨어지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50%, 구글이 67%, 역시 유튜브와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아주 수익을 잘 올리고 있는 구글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역시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그렇게 큰 부침이 없는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죠.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세미컨덕터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를 비롯한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 관련된 그쪽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이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아질 그런 업종과 종목으로 테슬라와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무려 127%나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를 돌아보자면요, 뭐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엔비디아하고 자 모더나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키워드는 역시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련주,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게 또 엔비디아죠. 자, 그런 것들을 이슈로 크게 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MD도 뭐 60% 가까이 올랐어요. 자, 내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점차 완화가 된다면은 헬스케어 쪽,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의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이 밑에 부분에 많이 있다고 했죠. 이 경기 민감주들의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내년에도 코로나의 위험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위쪽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테슬라가 좋을 것이고, 코로나가 뭐 있든 없든 자, 이 두 가지 영역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최근 3개월의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최근 3개월 주가 수익률도 역시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0.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영역도 엔비디아가 뭐 34%, AMD가 38%로 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AI,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쪽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다시, 이거는 다시 1년간의 수익률로 다시 돌아와서요. 1년간의 수익률 중에 안 좋았던 영역이 특히 이쪽 부분입니다. 그죠? 어, 통신 관련된 Verizon, 뭐, AT&T, 이런 애들은 좀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죠. 배당 수익률이 뭐 7에서 8%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저는 투자하는 거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또 넷플릭스랑 상반된 모습이에요. 디즈니가 새롭게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출시를 했지만 가입자 수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는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았던 영역은 특히 이 통신 영역들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자, 여기 일론 산타 보이시죠? 일론 산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론이 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홀리데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게임이라든지 분박스 같은 재밌는 요소들과 함께 FSD 베타 10.8이 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큰 것이죠. 자, 테슬라를 보시면 어떤 분께서 My Tesla has more games than my PS5 그랬죠. 플레이스테이션 5가 최신형의 게임기죠. 그 비디오 게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임을 자, 테슬라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틱톡이라고 하죠. 틱톡과 같은 그런 자, SNS 앱도 자, 테슬라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는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만큼의 그런 앱 생태계를 만든 다른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구글 카플레이, 뭐 애플 카플레이, 뭐 이런 식의 그냥 핸드폰과 연동된 수준의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극히 일부의 앱들만 핸드폰에 있는 일부의 앱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T 내비게이션 뭐 이런 T맵 같은 거 그 정도 수준이죠. 자, 테슬라만큼의 그렇게 확장성이 큰 자동차가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가장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요새 우리 아이들은 한 3살부터 거의 스마트 기기와 함께 살아오고 있죠. 많은 일들로 바쁜 엄마 아빠들이 자, 애들을 달래고 밥 먹일 때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이 그렇게 유튜브와 스마트 기기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살까요? 3달 벌어 여든까지 간다고 어떤 차를 살까요? 당연히 테슬라와 같은 기능들이 지원되는 차를 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차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 버튼들이 있고 복잡한 차들은 안 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야지 차를 아마 구매하고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가 더 밝은 것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테슬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앱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 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 로봇을 만든다는 건데 로봇 만드는 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강력한 엔지니어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뭐 웨어러블 기기,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라는 거는 테슬라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스마트 기기들과 또 자동차가 연계가 돼서 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자, 스마트 기기도 얼른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한국 분이신데 지금 선물 포장을 푸는 중이시라고 해요. FSD 베타 10.8이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한 발 더 나가서 We need to add Roblox to the Tesla Entertainment app. 그러니까 로블록스라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이죠. 로블록스를 안 하면은 같이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당히 심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론이 A lot will be added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까지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로블록스가 깔리면 테슬라가 없는
집에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와, 우리 테슬라 사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 태블릿보다 테슬라에서 게임하는 게 더 편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 자동차 시트 있죠? 시트가 미국에 이제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특허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시트가 접히는 것 관련돼서 특허를 얻었어요. 특히 사이버 트럭은 6인승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5인승처럼 보이시죠? 자, 하나의 좌석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좌석입니다. 이제 이게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되면 다 좌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좌석이 접힌다는 것이죠. 재밌는 게 좌석이 접히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머그잔도 자 수납할 수 있고 이게 또 열리겠죠. 오픈이 되면 이 안에 또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이걸 접혀서 이제 좌석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특허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좌석 보이시죠? 이렇게 접히는 모습. 그리고 뒷좌석은 6대 4로 60대 40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이렇게 접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접히고 하나가 이렇게 접히고 모델 Y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따로 접힌다고 하는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이렇게 6대 4로 분할돼서 이렇게 접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미 엄청나게 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뒷좌석까지 접히면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쓸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운전 중에 게임을 못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라고 있죠. 거기랑 이제 테슬라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운전 중에는 절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것을 OTA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터넷으로 그냥 자동으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게임을 못하게끔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정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자, OTA로 쉽게 해결하는 거의 좋은 모습이죠. 다른 자동차 같았으면은 아마 이제 카센터, 그러니까 뭐 현대 같으면 블루엔진, 기아 같으면 오토큐 같은 그런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아마 이 기능을 끄기 위해서 아마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테슬라는 이렇게 고객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국의 이런 제재 사항들 같은 거를 이렇게 인터넷 통신으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테슬라 이제 이런 게임들이죠. 이 게임들 재밌는 게임들이 아까 PS5보다 더 많다 있고 이렇게 컨트롤러를 연결해서도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죠. 그래서 테슬라 이제 이런 아케이드 게임 이제 휴일 업데이트와 함께 이제 자동차가 주차하는 동안만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승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자 이거를 다 OTA로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인데 유럽에도 이제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에 괄목할 만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일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에 자 11월 달 유럽 테슬라의 판매가 벌써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테슬라의 니즈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차량들이 유럽에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건너가는 수출되는 차량들이죠. 자, 그런 차량들의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그러니까 현재 아직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죠. 기가 베를린이 있긴 하지만 현재 공장이 없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지화가 아직 덜 된 거죠. 로컬라이제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제한 속도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현지의 정보라든지 현지의 맵과 관련된 것들이죠. 현지 맵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당연히 테슬라가 잘못된 속도, 제한 속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FSD가 아니죠. 오토파일럿은. 아마 FSD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가다가 이제 속도 관련된 이제 시그널이 있죠. 그 사인을 보면 그에 맞춰서 아마 잘 갈 것 같은데 오토파일럿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기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사용자들이 잘못된 제한 속도 인식으로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의 말은 이제 이런 오토파일럿 사용자들에도 FSD의 일부 기능을 아마 넣어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제한 속도 인식이 훨씬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잘 발달해 있고 통신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속도 인식이 아주 잘 될 겁니다. 맵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근데 유럽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에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건데 FSD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오토파일럿이 구동 중이긴 합니다만 FSD 기능이 첨가가 되면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그런 AI 결단 기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유럽이 중국 다음으로 큰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산타의 선물, 일론의 선물 그런 것들과 함께 10.8 릴리즈가 있었어요. FSD 베타. 관련된 이제 기능의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부드럽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죠.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미국의 그런 유튜버들이 또 동영상을 올려주면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 FSD는 AI 기술이라고 했죠. 이게 이렇게 진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The same software foundations that enable autopilot to drive your car will allow Tesla bot to vacuum your house. vacuum your house는 집을 청소하는 거죠. 이 로봇가 이제 FSD 기능이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집을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엄청나게 좋죠. 자, 이렇게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짐 정리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백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홈은 이제 바닥 이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짐 정리까지, 옷 정리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아주 좋죠. 거기에 덧붙여서 일로는 and many other things 이게 중요한 거죠. 아마 인간의 3D 가장 싫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건데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특히 20대 30대 분들 향후 20년 짧으면 10년 후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혁신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교훈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마치기 전에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또 뜻깊은 영상 하나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자,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영상이에요. 네,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